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57화 하나원 시인의 110번째 시 어떤 인생입니다. 먼저 어떤 인생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인생 하나원. 이 정원은 시골의 넓은 전원. 해마다 봄이 오면 진달래꽃, 살구꽃, 앵도꽃, 복숭아꽃이며 백목련꽃이 피고 산석이며 나무며 화초가 저 자리에서 존재의 운치를 풍기는데 이 정원은 하루가 아니고 오랜 성상 하나하나 갖고 온 것인즉 내가 문둥이라 하여 세상은 나를 쫓아 죄인처럼 이때부터 학대에 울고 굶주림에 울고 잠잘 한 평 땅도 없이 6월 죽음의 세월 하늘도 세상도 사람도 원망치 않고 지성껏 삶을 찾아 이제는 문둥이라 하여 쫓아낼 법은 없고 지금 아무 걱정도 없다. 그렇게도 원하던 땅도 갖고 넓은 전원에 쉬어 나비가 꽃에서 꽃으로 홀홀 시인의 편지 봄 편지냐. 나비를 보고 있으니 눈물이여 인간 일대 일생이여 슬픔이여 피고 지는 꽃이여.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어떤 인생이라는 시는 1970년 색일 5, 6월호 통권 제168호에 수록되었다고 하며 이 시는 하나원 시인의 뮤지신 고 이종석 시인이 보관하던 자필 6호 원고에서 옮겼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2015년 3월 31일 발행된 하나원 문학회 동인지 보리필이 제3호 155페이지에 수록된 시입니다.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문학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현재까지 보리필이에만 존재하는 시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말이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라 할 수 있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 그리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떤 인생이라는 시는 총 5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1970년 색일 5, 6월호 통권 제168호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하나훈 시인이 1950년 3월에 수원 세류천에서 성계원으로 이주하였으니 2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한창 한센인들을 위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쓴 시로 보여집니다. 지금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1968년도 4, 5월호 세길이라는 잡지인데, 이 잡지는 법무부 교정국에서 발행한 재소자를 위한 교정지라 하겠습니다. 이 책에도 진행자가 발굴한 시 한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화자가 북으로부터 월남하여 거렁뱅이로 떠돌다가 성계원에 정착하여 조용한 첩첩산 중에서 그들만의 왕국을 꾸미고 살면서 계절에 맞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서 지난날의 소회를 읊은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인생이라는 시에 대하여 각각의 연과 행간에 숨겨진 이야기를 속속들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이 정원은 시골의 넓은 전원, 해마다 봄이 오면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뜰이나 꽃밭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이행에서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해지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회를 이른다 하겠습니다. 일행에서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 3월 수원의 개천마을 세류동에서 수도권의 한센인을 인천 부평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에 따라 70여 명을 이끌고 집단 이주한 성계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계원 자리가 도심지로 변모하였지만 진행자가 군 복무 시절만 하더라도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진행자도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부평 신촌 소재 제9공수 특전단에 근무하고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러하니 시골의 전원단지가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행을 보면 화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화자는 유난히 꽃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그의 자서전의 기록을 보면 그의 영원한 애인 알이 백목란 꽃으로 자주 비유되는데, 아마도 백목란 꽃을 제법 많이 심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꽃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하며 마음을 달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진달래꽃, 살구꽃, 앵두꽃, 복숭아꽃이며 백목련꽃이 피고 산석이며 나무며 화초가 저 자리에서 존재의 운치를 풍기는데, 이 정원은 하루가 아니고 오랜 성상 하나하나 갖고 온 것인즉 내가 문득이라 하여 세상은 나를 쫓아 죄인처럼, 이렇게 길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삼행에서 백목련이라고 하는 것은 목련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서 원산지는 중국이며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이 있는 비옥한 사질 양토나 해안가에서 서식합니다. 크기는 약 15m이고 꽃말은 이루지 못한 사랑이지요. 꽃이 하얗게 흐드러지는 모양새로 피기 때문에 조경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행에서 산석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돌로서 흔히 자연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행에서 운치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품위를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고, 발행에서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관형사 뒤에서 의존적 용법으로 쓰여 횟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육계 성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일연 삼행의 해답이 이연에 잘 나타난대요. 해마다 봄이 오면 진달래꽃, 살구꽃, 앵두꽃, 복숭아꽃, 백목련꽃이 피고 자연 속으로 쌓인 조경석 사이사이마다 작은 관목이며 화초가 어우러져
진풍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화자가 애인처럼 바라보는 꽃 백목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루 이틀의 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년 성상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문득이라고 세상 밖으로 쫓아냈지만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제 몫을 다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존재감을 아니 뿌듯함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던 문득이도 얼마든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뭐든 마음 먹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사면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학대에 울고 굶주림에 울고 잠잘 한 평 땅도 없이 6월 죽음의 세월, 하늘도 세상도 사람도 원망치 않고 지성껏 삶을 찾아 이제는 문득이라 하여 쫓아낼 법은 없고 지금 아무 걱정도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학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행에서 유걸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지를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육행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행에서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계원에 이주한 시점부터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계원에 오기 전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아 이리저리 쫓겨다녀야만 했던 떠돌이 신세였는데 정착할 성계원이 생겨 마음 붙이고 꽃도 가꾸며 닭도 키워 사회인으로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쫓아낼 방법도 없고 또 쫓겨날 일도 없으며 수백 명에 달하는 동병상련의 친구들과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꿈꾸던 무화공화국을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자활사업도 하고 미가마의 아동복지시설인 신명보육원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도 찾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었겠습니까? 10분 이해가 가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던 땅도 같고 넓은 전원에 쉬어 나비가 꽃에서 꽃으로 폴폴 시인의 편지 봄 편지 있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행에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을 말한다 할 수 있고 여기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아니라 종이 쪽지, 조각 종이를 뜻하나 여기서는 메모 또는 시상으로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사연을 보노라면 뭔가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치 젊을 때 모든 부를 축적하고 늙음하기 여유롭게 세상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넓은 정원에서 온갖 꽃들이 피어있고 중신의 비 나비와 벌이 이꽃 저꽃을 옮겨다니며 유희하는 여유로움 속에서 시인은 시상을 떠올리며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연을 보겠습니다. 나비를 보고 있으니 눈물이여 인간 일대 일생이여 슬픔이여 피고 지는 꽃이여 이렇게 시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연에서 화자의 감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천고만고 끝에 월남하여 피부치 하나 없는 에이지에서 그것도 천대받는 문둥이로서 어찌어찌하여 목구멍에 거무줄 치지 않고 연명하다가 성계원이라는 인생 울타리를 만나 소소하나마 자신의 성을 쌓고 이뤄가는 삶을 뒤돌아보니 해한의 눈물이자 가슴 벅찬 환희의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분방하게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삶답게 살아가는 나비만도 못한 화자의 삶이 슬픔으로 격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를 혹 죽어서도 보지 못할까봐 안타까워하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58화는 2013년 12월 30일 발행된 하나온 문학회 동인지 보리필이 창간호 114페이지에 수록된 추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